포하 스키비디 토일렛은 다크프 붐이라는 유튜버가 만든 병맛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 스키비디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병기들이 매일 부르는 노래인 스키비디 밥밥 예스에스 틱톡 리믹스에서 나왔고, 토일렛은 이 시리즈 주요 캐릭터인 병기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병기들이 매일 부르는 이 노래 부르르 스키비디 답답 예스에스라는 가사는 다크프 붐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담담 예스에스라는 곡에서 나오는 가사였는데, 이 소리를 터키의 틱톡 인플루언서인 예신 생기즈가 영상에서 활용하면서 유명해지게 되었고,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에서 활용된 거죠.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는 토일렛, 카메라맨과 스피커맨,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가 토일렛들과 카메라맨, 스피커맨이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스토리입니다. 본인들 외에는 다 공격하는 토일렛들은 빌런으로 등장하고, 그들을 막는 카메라맨과 스피커맨 연합이 사람들을 구하고 토일렛들을 물리치는 히어로로 등장하는데요.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의 등장 캐릭터들은 따로 공개된 이름은 없지만 사람들은 옷이나 얼굴만 보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토일렛 종족은 경찰 토일렛, 람보 토일렛 등의 일반 토일렛부터 바이든, 푸틴 등의 대통령 토일렛도 등장하고, 카메라맨, 스피커맨들과 전투를 하는 G맨 토일렛, 글리치 토일렛, 박사 토일렛 등이 등장합니다. 스키비디 토일렛 중 가장 먼저 등장한 토일렛은 일반 토일렛인데, 변기에서 등장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주인공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스키비디 토일렛들의 공격법 중 가장 많이 보이는 방법은 바로 이 박치기나 물기인데, 토일렛들의 공격이 늘 카메라의 얼굴이 가까이 오면서 끊기다 보니 이 둘 중 무슨 방법이 토일렛의 공격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치기나 물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평범한 토일렛들이 자주 하는 공격법이지만, 그 외에도 토일렛들이 진격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것도 공격법 중 하나죠. 사실 이 토일렛들이 계속 늘어나는 방식은 STD라고 불리는 성병을 변기에 감염시킨 뒤에 흑화한 변기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목을 떼고 변기에 그 목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숫자를 늘린다고 하며, 또한 잘 보여주진 않지만 입에서 대변을 발사하는 방식으로도 공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변 발사 공격법은 다른 공격 방식에 비해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걸 봐선 아마도 대변이 유튜브 영상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며 경고나 노란 탁지를 받을 확률이 있어서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이 편에서는 화장실에서 변기가 아닌 소변기에서 빌런들이 등장해서 꼭 변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죠. 토일렛 사회에서는 클럽의 DJ도 물론 토일렛인데, 클럽에서 디제잉하면서 등장하는 DJ 토일렛은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에 등장하는 토일렛들 중 거의 유일하게 공격성을 띠지 않습니다. 토일렛들 사이에서는 DJ 토일렛, 교주 토일렛 등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개그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와 종교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중 특히 10화에서 등장하는 머리 위에 링이 있는 토일렛은 교주 토일렛으로 불리는데, 이 토일렛이 있다는 건 토일렛들 사이에서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믿는 토일렛들이 있다는 걸 뜻하죠. 하지만 다른 토일렛들이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혼자 신을 믿는 토일렛일 수도 있고, 변기에게 공격받기 전에는 교주였다가 토일렛이 되고 나서도 신앙심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실제로 토일렛들 사이에서 종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화에서 등장하는 경찰 토일렛은 변기에 경광등이 달려있고 경찰관 모자를 쓰고 등장하며 사이렌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주얼 외에는 딱히 특별한 능력은 없어서 실제로 직업이 경찰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은 생각 외로 매우 단단해서 몇 번 때려도 멀쩡하고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맞아도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경찰 토일렛이 등장하는 9화에서는 물 내리는 손잡이만 당기면 머리가 빨려 내려가면서 움직임을 멈추는 모습이 보이며 치안을 유지하게끔 좋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시리즈에서 엄청나게 많은 스키비디 토일렛들이 등장하는데, 시리즈 내에서 토일렛들의 행동을 보면 아마도 스키비디 토일렛들 사이에서 계급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높은 토일렛은 7화에 등장하는 토일렛인 G맨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G맨 토일렛으로 예상되며, 토일렛들 중 가장 크고 여러 토일렛들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토일렛들의 리더라고 예상하고 있죠. G맨 토일렛은 엄청나게 커서 거의 건물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스키비디 토일렛의 약점인 손잡이를 당겨도 죽지 않고 반격하면서 이들 중 가장 강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다 단순한 물기가 주무기인 평범한 토일렛들과 다르게 레이저를 발사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해서 현재 가장 강력한 토일렛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G맨 토일렛이 토일렛의 약점인 손잡이에 면역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가 손잡이를 모두 당기지 않아서 반격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G맨 토일렛이 생각보다 약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는 단순히 땅에서만 활동하는 토일렛들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변기에 로켓을 달고 날아가는 토일렛도 있고, 변기 앞에서 기관총을 달고 공격하는 토일렛도 있는데요. 로켓 토일렛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상대에게 돌진하는데, 변기 위에 박스 옆에는 로켓이 달려있으며 주로 상대에게 부딪히며 같이 죽는 자폭 캐릭터로서 G맨 토일렛을 도와 상대방을 물리치죠. 로켓 토일렛은 빠르게 돌진하면서 다른 토일렛들보다 빠른 속도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토일렛들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공격 방식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변기에 다리가 달려있고 한 변기에 여러 머리가 들어있어서 기괴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일명 멀티 토일렛도 있고, 강도처럼 머리에 복면을 쓰는 복면 토일렛도 등장하는데, 아마도 카운터 스트라이커의 테러리스트를 모티브로 삼아 만든 걸로 추정되며, 변기에 군대 문양이 있고 얼굴이 람보를 닮은 이 토일렛은 람보를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한 것 같아서 람보 토일렛으로 불립니다. 최근에 등장한 지나간 자리에 번개 아우라가 생길 정도로 빨라서 글리치 토일렛이라고 불리는 토일렛은 단순한 토일렛이라고 생각해서 다가오는 카메라맨을 그대로 여러 명 썰어버리는 먼치킨 토일렛으로 등장했는데요. 이 토일렛이 등장하면서 카메라맨들과의 싸움에서 밀리던 토일렛들이 다시 반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토일렛
토일렛 진영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존재가 바로 또 등장하는데, 바로 머리 옆에 레이더가 달려있는 이 토일렛입니다. 이 토일렛은 등장하자마자 다른 토일렛들이 붙잡아둔 카메라맨을 붙잡고 몸속으로 작은 토일렛을 넣는데요. 이 작은 토일렛이 들어간 카메라맨은 흑화되어서 다른 토일렛들에게 조작당하면서 본인의 편이었던 카메라맨과 스피커맨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은 토일렛들이 남에게 영향을 받아 살아간다는 점 때문에 기생 토일렛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상황상 기생 토일렛을 만들어낸 게 이 토일렛일 것이라고 예상해서 사람들은 이 토일렛을 박사 토일렛이라고 부르고 있죠. 기생 토일렛의 모티브는 하프라이프 시리즈의 헤드크랩인데요. 헤드크랩은 하프라이프에서 인간 등의 숙주머리에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생명체인데, 헤드크랩이 기생 토일렛의 모티브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토일렛 중 가장 강한 존재가 하프라이프에서 등장하는 G맨이다 보니 이 시리즈를 만든 다프코 붐이 하프라이프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기생 토일렛도 하프라이프의 헤드크랩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예상되죠. 항상 스키비디 토일렛들과 싸우는 존재는 바로 머리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카메라맨인데요. 양복을 입고 있는 일반 카메라맨부터 스파이더 카메라, 타이탄 카메라맨 등의 전투용 카메라맨, 정보 수집용으로 RC카, CCTV 카메라맨 등이 등장하죠.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의 모든 영상은 바로 이 카메라맨 시점으로 진행되다 보니 매우 중요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카메라맨들은 이 작품 내에서 가장 약한 모습들만 보여주면서 팬들에게는 최악체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시리즈 초반에는 토일렛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무작정 덤볐다가 당하기만 하고, 모여있는 토일렛을 한 번에 정리하려고 만든 카메라맨은 전혀 통하지 않고 파괴되어서 기술마저도 토일렛들에게 뒤처지는 모습만 보여주었으며, 하늘을 나는 스카이 토일렛의 손잡이를 내리면서 비행성 카메라도 함께 떨어지는 등 카메라맨들의 토일렛들을 압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토일렛들이 조금 익숙해져서 무난하게 토일렛들을 잡아가던 중 엄청나게 빨라서 눈 깜빡할 사이에 카메라맨을 썰어버리는 글리치 토일렛에다 새로운 무기인 기생 토일렛까지 등장해서 이제는 아군 수가 점점 줄어들 위기에 처하다 보니 토일렛과 카메라맨 진영이 서로 싸우지만, 이 정도면 카메라맨의 카운터가 토일렛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시리즈 내내 거의 당하기만 하죠. 카메라맨의 특징은 양복을 입고 있고 머리가 CCTV이거나 비디오 카메라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두 카메라맨이 등장하다가 11화에서는 처음으로 일반 카메라맨보다 조금 더 큰 카메라맨이 등장하며, 이 카메라맨들은 일부러 만들어냈다고 예상되죠. 18화에서 토일렛을 쉽게 처치하면서 등장하는 타이탄 카메라맨은 모든 등장 캐릭터들 중 가장 크면서 전투력도 강해서 카메라맨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가슴에서 에너지팔을 날려 상대방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등에 있는 로켓을 활용해서 날 수도 있으면서 손가락으로 에너지볼을 날릴 수도 있어서 약한 카메라맨들이 믿고 싸울 수 있는 최종 병기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타이탄 카메라맨도 G맨 토일렛과의 대결에서 패배해서 사람들은 카메라맨들이 이젠 꿈도 희망도 없는 전투력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G맨 토일렛과 타이탄 카메라맨의 싸움 도중 다른 토일렛이 G맨 토일렛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타이탄 카메라맨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맨들이 토일렛들에게 밀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정보력입니다. 변기에 CCTV로 달려있는 카메라 토일렛부터 RC카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모습인 RC카 카메라 등 정찰용이나 정보 수집용 카메라맨이 자주 등장하며, 타이탄을 업그레이드해주는 드론 카메라맨들과 연구원 카메라맨들도 등장해서 전투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걸 정보력과 기술로 커버하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하지만 머리에 전류가 흐르는 모습으로 감염된 카메라맨들이 서서히 등장하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일반 카메라맨이든 큰 카메라맨이든 모두 기생 토일렛에게 감염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풀어갈 대책을 고민하고 있어요. 토일렛들에게 매번 당하는 카메라맨들의 또 하나의 희망은 바로 스피커맨인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장면은 토일렛들에게 당할 뻔한 카메라맨들을 구해주면서 카메라맨들보다 훨씬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다른 스피커맨이 도망칠 때 등장한 다리만 달린 스피커맨은 한번 소리를 내자마자 노랫소리에 토일렛들이 한 번에 날아가기도 합니다. 다리만 달린 스피커맨이 도와준 이 스피커맨은 변기를 타고 있다 보니 스피커맨 편인지 토일렛 편인지 헷갈리는데, 그 뒤에 다른 토일렛들이 따라오는 걸로 봐서는 토일렛 무리에 숨어들었던 스파이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스피커들을 달고 토일렛들을 처치하면서 등장한 타이탄 스피커맨은 스피커맨들 중 가장 크면서도 손에서 대포를 쏴서 상대방을 물리쳐서 높은 전투력을 보여주죠. 스피커맨들은 카메라맨들과 함께 다니는 머리에 스피커가 달려있는 존재들인데, 전투를 하는 캐릭터답지 않게 매번 출연할 때마다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면서 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스피커맨들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메라맨들과 함께 기생 토일렛에게 약하다는 점인데요. 흑화한 스피커맨들과 흑화한 카메라맨들과 함께 스피커맨과 카메라맨 연합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럴 때는 전투력이 강한 스피커맨들이 강한 적이 될 수도 있어서 강한 아군이 오히려 강한 적이 되는 상황이라 스피커맨들의 강한 전투력이 어떤 방식으로 변수를 만들어낼지도 관건입니다. 31편까지 공개된 스키비디 토일렛은 모든 영상을 다 합치면 11분이 약간 넘어서 쇼츠 영상이 아닌 일반 영상 기준으로는 그리 길지 않은 시리즈인데요. 인류와 카메라맨 스피커맨 사이는 민간인들이 카메라맨들을 보고 도망가지 않고 카메라맨도 민간인들을 공격하지 않아서 그리 나빠 보이지 않지만, 아직 어떤 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고, 과연 인간들이 이 싸움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와 전쟁이 진행되면서 계속 발전하는 양 진영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가 이 시리즈의 중심 내용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에서 우리가 자주 봤던 유명인들도 등장하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이 러시아 원이라는 영상에 등장하기도 하고,
아메리카라는 시리즈에서는 현재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부터 미국의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도널드 트럼프도 등장합니다. 대통령 토일렛들과 눈을 마주치는 민간인들은 모두 머리가 해골로 변하며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통령 토일렛 옆에는 대포를 입에 물고 있는 대포 토일렛과 프로펠러 토일렛도 등장하면서 이제는 무기를 들고 있는 토일렛들도 등장하며 사람이 아닌 독수리가 변기에 박혀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토일렛들이 꼭 사람 머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스키비디 토일렛 뒤에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나라 이름이 영상 제목에 들어가는 걸로 봐서 스키비디 시리즈의 외전 느낌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한 다프크 붐은 원래 트랜스포머 애니메이션이나 하프라이프 시리즈의 캐릭터들 모델링을 사용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유튜버였다가 2023년 2월 8일에 스키비디 토일렛 영상을 올린 뒤 이 영상이 조회수가 4천만 회를 넘길 정도로 성공하자 전에 만들던 다른 시리즈들을 대신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스키비디 시리즈는 올리는 영상들마다 최소 몇천만 회부터 1억 회를 넘기는 등 크게 흥행하고 있죠. 다프크 붐의 실제 이름은 알렉세이 게라시모프라고 하며 알렉세이는 피플 프렌드십 유니버시티 오브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러시안 학생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등장하는 컨텐츠들 중 푸틴이 등장하는 러시아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알렉세이가 러시아인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다크프 붐은 유튜브 채널 외에도 디스코드 서버, 틱톡도 운영하고 있으며 다크프 붐의 유튜브 소개에는 다크프 붐 aka 블루그레이 라는 글을 적어둬서 본인의 별명이 블루그레이 청회색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왜 본인의 별명이 청회색인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스키비디 토일렛을 검색하면 수많은 앱이 나오는데 스키비디 토일렛을 재밌는 컨텐츠로 만든 앱들이 아니라 단순히 시리즈 장면이 보이기만 하거나 광고만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 인기 있는 앱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스키비디 토일렛을 검색하면 마인크래프트에서 여러 등장 캐릭터들을 활용한 맵을 플레이하는 영상도 찾아볼 수 있고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의 등장 캐릭터들이 백룸을 배경으로 싸우는 영상이나 반만 유치원 캐릭터들과 함께 등장하는 영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는 오하이오에서는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라는 뜻의 올리인 오하이 밈에서 시작했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 1의 영상 설명에는 오하이오 주에서는 흔해 빠진 변기들 이라는 설명이 적혀있고 영상에서는 안 좋은 변기가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 이런 일들이 오하이오 주에서는 흔하다 라는 내용을 표현했죠. 스키비디 토일렛 1편은 2월 8일에 업로드되었지만 사실 1편에 등장하는 최초의 토일렛이 등장하는 영상은 1월 30일에 먼저 업로드되었어요. 1편 전에 올라간 시초 영상은 스키비디 토일렛 1편에 나온 이 토일렛이 사람으로 나와서 토일렛들이 부르는 노래 스키비디 밥밥 예스예스 틱톡 리믹스를 부르죠. 스키비디 토일렛의 배경음악은 파티파티라는 곡인데 이 곡을 작곡한 얄리는 스키비디 밥밥 예스예스 틱톡 리믹스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스키비디 토일렛은 시초 영상과 1편 모두 그저 오하이오 밈을 사용한 드림 영상이다 보니 원래는 스토리도 길게 제작할 생각도 없던 단편작이었지만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도시전설, 아포칼립스 상태 등의 배경이 더해진 요소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무려 39편까지 제작되었어요. 스키비디 토일렛은 소스 필름 메이커를 사용해서 만들어졌고 배경화면은 게리모드의 GM 빅시티와 GM 골든시티 V2 데이를 사용합니다. 게리모드가 하프라이프에서 시작했다 보니 스키비디 토일렛은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하프라이프2의 등장인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에피소드 1부터 최초의 토일렛에게 가는 이 장면은 여기서 오른쪽을 보면 하프라이프의 주인공인 고든 프리맨이 등장해요. 3편에서도 고든이 등장하는데 영상이 시작할 때 이 차 옆에 주황색 인물이 바로 고든 프리맨입니다. 거기다 7편에서는 하프라이프에서 친구 사이로 등장했던 바니 카룬과도 같이 등장하죠. 1편에 등장하는 최초의 토일렛이자 시초 쇼츠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하프라이프의 일반 시민 모델 중 하나인 메일 언더바 07 모델을 사용해 만든 캐릭터예요. 18편에 등장한 게릴라 토일렛은 카운터 스트라이커의 테러리스트 중 하나인 게릴라 워페어의 모델을 사용하고 26편에 등장한 복면 토일렛은 카운터 스트라이커의 테러리스트 중 하나인 피닉스 커넥션 모델을 사용하지만 두 토일렛 모두 웅장하게 등장했다가 바로 상대에게 리타이어 되었죠. 하지만 32편에 등장하는 쌍대포 토일렛은 카운터 스트라이커에서 엘리트 크루의 선글라스를 뺀 머리 모델을 사용하지만 다른 토일렛들과 다르게 타이탄 스피커맨과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먼저 리타이어 당하지만 기생 토일렛들이 달려들 틈을 줘서 타이탄 스피커맨을 리타이어 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1편에 나온 이 토일렛은 토일렛들 중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최초의 토일렛이라고도 불리는데 크기나 행동, 외관상으로는 큰 특징이 없지만 최초라는 점에서 이 토일렛을 기념하는 기념비와 동상까지 있어요. 또한 6편의 클럽에서도 첫 장면에서 문에 최초의 토일렛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 스파이 카메라맨이 등장하는 16편에서도 벽에 최초의 토일렛이 붙어 있죠. 2편에 나온 소변기 토일렛은 사실 2편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서 다크푸쁨 채널의 첫 쇼츠 영상 BO에서 첫 장면에 등장해요. 2편에 등장하는 이 토일렛 때문에 토일렛들 중에는 성별도 있다고 추정되는데 언뜻 보면 머리를 기른 남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이 토일렛이 다른 토일렛들과 목소리가 다른 걸로 보아 이 토일렛은 여성이고 토일렛들 사이에서 성별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날아다니는 스카이 토일렛은 입에서 소형 스카이 토일렛을 내보내기도 하고 레이저를 발사하기도 하는데 이 토일렛은 스타워즈의 은하제국 OST 임페리얼 마치가 배경음악으로 깔리며 등장해요. 또한 스카이 토일렛은 첫 등장할 때 스타워즈의 전투함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해 여러 요소가 스타워즈와 관련 있는 토일렛이기도 하죠. 스카이 토일렛은 13편에서 주로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사실 12편에서 카메라
카메라맨과 토일렛들이 싸울 때 미리 공중에 떠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변기에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이 토일렛들은 번외편인 나라 에피소드에서도 등장하지만 딱히 공격하는 모습은 없어서 그냥 엑스트라로 취급받습니다. 28편의 첫 장면을 보면 거대한 토일렛이 레일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이 토일렛이 한두 개가 아닌 걸로 봐서는 아마도 토일렛을 양산하는 공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 이 토일렛은 마피아 토일렛이라고 불리는데 이 공장에서 다른 토일렛들과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이 토일렛이 공장이 책임자라고 예상되죠. 28편의 마피아 토일렛이 회의할 때 조그만한 토일렛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살짝 움직인 뒤에는 이 토일렛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런데 28편에서는 이렇게 작은 토일렛으로 나오지만 시즌 9 영상에서는 이 토일렛이 아닌 글리치 토일렛이 등장합니다. 토일렛들도 전투를 계속하면서 발전해 나가는데 글리치 토일렛이라고 부르는 이 토일렛은 워낙 빠른 속도로 부딪히다 보니 변기 앞부분에 무언가를 붙여두었고, 그 외에도 빨리 날기 위해서 여러 부착물들로 개조해두었어요. 거기다 토일렛들이 리더라고 예상되는 짐의 토일렛들도 처음에는 땅에서만 다녔지만 38편에서는 제트백을 붙이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변기 옆에는 레이저포를 달아두어서 원래 본인이 사용하던 무기인 눈이 레이저와 함께 쿼드 레이저포라고 부르는 4개의 레이저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짐에는 유튜버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지 전투가 시작되기 전 유튜브 건물만 부셔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카메라맨과 스피커맨을 해킹하는 기생 토일렛은 처음 등장했던 작은 토일렛만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토일렛을 조종할 때는 기생 토일렛의 크기도 커져서 상대의 크기에 맞게 대처할 수도 있어요. 33편에 등장하는 토일렛은 사람의 팔다리가 달려있어서 토일렛맨이라고 불리는데 다른 토일렛들과 다른 밸브를 가지고 있어서 이 토일렛 또한 기생 토일렛을 만든 박사 토일렛의 작품이라고 예상됩니다. 토일렛맨은 빨간 넥타이에다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서 큰 스피커맨이 이렇게 변한 거라는 설이 있죠. 토일렛맨은 전류 또한 흐르고 있어서 기생 토일렛으로 인해 만들어진 토일렛인 것 같은데 뒤에 밸브도 박사가 업그레이드 해준 것으로 예상되어서 제작부터 업그레이드까지 모두 박사의 손길이 들어간 토일렛 같아요. 39편에 등장하는 제트백 토일렛은 물 내리는 부분에 무언가 씌워져 있고 변기의 양 옆에 불이 나오는 제트백도 붙여져 있어서 일반 토일렛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편에서는 토일렛들이 등장하기 전 사람들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게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의자가 아니라 변기죠. 그런데 이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 중 익숙한 캐릭터가 보입니다. 바로 뒤에 앉아있는 흰 피부의 사람, 누가 봐도 쥐맨이네요. 쥐맨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딱히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대체 이 레스토랑은 뭐라는 레스토랑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죠. 16편에 등장하는 토일렛은 사람 머리 대신 고양이 머리가 등장해서 토일렛들이 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일렛들을 물리치는 방법 중 가장 유명한 방법은 변기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거지만 튀어나온 머리를 집어넣는 것도 토일렛을 물리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토일렛의 상대인 카메라맨은 8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지만 사실 4편의 이 레스토랑 밖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러나 다프크붐이 올린 풀스크린 버전 영상을 보면 사실 카메라맨은 에피소드 1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카메라맨은 백룸 시리즈에 등장한 48번째 엔티티 에이든을 모티브로 했다는 설도 있고, 일본 공익 광고 시리즈 영화 도둑의 카메라남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 영상은 9편에서 최초의 토일렛 동상에 카메라 마크를 칠하는 걸로 봐서 거의 대부분이 카메라맨이 찍는 것 같네요. 글리치 토일렛이 등장한 29편에서 카메라맨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 이때 치마를 입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 걸로 보아 카메라맨 진영도 성별이 있는 걸로 보이죠. 스피커맨과 카메라맨은 표정도 없고 말도 따로 하지 않아서 영상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손짓, 발짓으로 이루어진 바디랭귀지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토일렛을 고문할 때 토일렛이 말하는 수단인 노래를 알아듣는 걸로 봐서는 스피커맨과 카메라맨 모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걸로 보이며, 기생 토일렛에게 흑화당한 뒤 전투할 때 스키비디 노래를 부르기도 해서 말을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기간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카메라맨들도 발전하는데 23편에서 등장한 정비공 카메라맨은 팔에는 수리를 위한 장비가 있으며 다른 카메라맨들을 수리해주는 역할인 것 같고, 23편에서 같이 등장하는 연구원 카메라맨은 타이탄 카메라맨을 업그레이드해주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연구원 카메라맨은 토일렛들이 강해지게 만든 기생 토일렛을 퇴치시키는 정화총을 개발하기도 하고 본인은 장렬하게 전사하지만 마지막에도 총을 던져주고 나서는 나중에는 다른 연구원 카메라맨들이 이 총을 양산하는 것도 성공해요. 그 후에 등장하는 큰 연구원 카메라맨은 일반 카메라맨들보다 큰데 양손에 정화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기생 토일렛에게 감염된 카메라, 스피커맨들을 낫게 해주는 정화포를 발사하는 차량을 담당하기도 하죠. 연구원 카메라맨들이 개발한 정화총은 카메라맨이나 스피커맨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지만 기생 토일렛만 정확하게 처치하며, 37편에서 스피커맨들을 정화시킨 뒤 제압한 토일렛맨의 손잡이를 당기지 않는 걸 보면 아마도 토일렛맨을 끌고 가 또 연구해서 이 토일렛맨들을 정화할 방법도 연구하고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큰 연구원이 담당하는 정화포 차량은 37편에서 등장이 엄청나게 크지막한 정화포를 발사하면서 큰 스피커맨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내요. 스파이더 카메라는 하프라이프의 생체 병기인 스트라이더를 모델로 만들어진 카메라맨인데 일반 토일렛들에게는 강하지만 특수한 능력을 가진 토일렛에게는 약해서 전투력 측정기 취급을 받죠. 이런 스파이더 카메라처럼 카메라맨들은 굉장히 대우가 좋지 않아서 원래 말이 없던 카메라맨이 기생 토일렛에게 감염당하면 스키비디 노래를 하게 되고, 야심차게 준비한 정화포 차량은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을 구하려다가 쥐맨이 그 포를 대신 맞고
정화포는 지맨의 쿼드 레이저포를 맞고 폭발하기도 하며, 그나마 지맨 토일렛과 비등비등하게 싸운 타이탄 카메라맨은 지맨뿐만 아니라 로켓 토일렛이 작폭하는 것까지 견뎌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타이탄 카메라맨을 수리할 수 있는 여러 연구원들과 환경이 받쳐준다는 점과 기생 토일렛을 정화시키는 정화총이 개발 성공과 동시에 기생 토일렛을 떼어내면 다시 스피커맨과 카메라맨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알고 박사의 발명품에 계속 당하다가도 반격을 한다는 점입니다. 스피커맨 진영이 재생하는 노래는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 to Rule the World 라고 합니다. 스피커맨은 등장부터 토일렛들과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스피커맨 부금이 나올 때마다 토일렛을 죽는다는 뜻으로 Everybody Want to Rule the World 노래를 트는 것에 처형용 BGM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피커맨들은 전투를 하지 않을 때 매번 춤을 추고 있는데 35편에서 기생 토일렛에게 당한 상태였던 스피커맨들도 정화총을 맞고 나서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으며, 옆에서 무언가 펑펑 터지는 상황에서도 킹밖에 계속해서 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죠. 25편에 등장한 이 스피커맨은 변기를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토일렛들에게 도망치는데, 이걸 보고 카트라이더에 나왔던 변기개조 카트인 루루카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생 토일렛 때문에 스피커맨들이 너무 잘 싸워서 문제였는데, 그중 특히 타이탄 스피커맨은 여러 토일렛들을 물리치며 큰 힘이 되어주다가 기생 토일렛에게 뺏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토일렛들에게 스피커맨 카메라맨 연합이 밀리기 시작했고, 흑화한 타이탄 스피커맨은 흑화하자마자 스파이더 스피커와 카메라맨을 쏴서 죽이는 등 흑화했어도 강한 모습만을 보여주는데요. 타이탄 스피커맨이 얼마나 강한지 아는 스피커맨 카메라맨 연합은 정화포를 동원해서 타이탄 스피커맨의 흑화 상태를 되돌리려고 노력했지만, 타이탄 카메라맨과의 전투를 통해 타이탄 캐릭터가 얼마나 강한지 아는 G맨이 옆에서 항상 방해하는 탓에 연합군의 타이탄 회복 작전은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39편에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인 TV맨은 카메라맨들이 당하고 있을 때 등장해 보라색 빛을 뿜어내고 그들을 체면에 빠뜨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세력이라고 보기에는 한 명만 등장해서 애매하고, 그렇다고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토일렛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강해서 나중에 여러 명이 등장하는 세력으로 등장할지 아니면 혼자서 활동하는 개인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TV맨은 스피커맨들과 카메라맨들과의 사이도 의문인 캐릭터인데, 확실하게 호의를 보여준 적도 없고 카메라맨들이 TV맨의 능력을 맞은 뒤 화면에 노이즈가 끼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과연 TV맨이 아군일까 라는 의문도 있죠. 하지만 TV맨이 등장하자마자 토일렛들이 공격하려다 놀란 표정을 짓는 걸 보니 원래 세계관에서 강하기로 유명한 인물 같기도 해요. TV맨은 카메라맨이 엄지척을 보내주자 이런 표정을 화면에 띄어서 토일렛들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표정을 드러내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TV맨은 39편이 정식 등장으로서 첫 등장이기는 하지만 이미 34편에서 토일렛들 뒤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36편에서 기생 토일렛에 감염된 카메라맨들이 나올 때 그 뒤에서 파란 화면으로 TV맨이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으며, 37편에서 정화포 차량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다리 위에서 전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숨은 세력이었죠. 사실 TV맨이 메인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중립으로 전투를 지켜보다가 타이탄 스피커맨 때문에 스피커맨 카메라맨 연합이 밀리기 시작하자 힘의 균형을 위해 전투에 참여했다는 설도 있어요. 거기다 영상 설명창에 스키비디 토일렛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서 과연 TV맨이 아군이고 스피커맨과 카메라맨들에게 계속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에서는 인간은 9편 이후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아 그냥 엑스트라 역할이라고 하는데, 도시에 아무도 없고 차만 남기고 다 도망갔거나 남은 사람들이 모두 토일렛으로 변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특히 4편이 레스토랑에서 변기에 앉아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토일렛들이 들어오자 모두 토일렛으로 변하는 장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변기로 변했다는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를 만든 유튜버 다프크붐은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유튜버였는데, 그 중에서도 GTA 산 안드레아스 합성으로 유명한 유튜버였어요. 스키비디 토일렛을 만들기 전에는 게리모드와 비슷한 소스 필름메이커로 영상을 만드는 SFM 애니메이션 유튜버이기도 했죠. 닉네임의 유래는 아마도 왓더퍽 붐을 발음대로 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스키비디 토일렛은 공식 게임인 스키비디 월 토일렛 어택이 곧 출시될 예정인데, 다프크붐은 게임 홍보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플레이 도중 총으로 토일렛들을 물리치는 장면으로 봐서 아마도 공식 게임은 탕탕특공대처럼 플레이어만 컨트롤해서 상대방을 물리치는 게임으로 예상됩니다. 스키비디 월 토일렛 어택이 게임 설명에는 스키비디 토일렛과 카메라 헤드 간의 전쟁이 발생했다고 적혀 있어서 카메라맨들의 사실 진짜 이름이 카메라 헤드인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9편의 설명에는 카메라맨 vs 토일렛이라고 제작자인 다크푸붐이 직접 적어두었기 때문에 카메라 헤드보다는 카메라맨이 맞는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는 대부분의 캐릭터가 변기에 있다 보니 얼굴만 바꿔주면 다른 시리즈와의 콜라보가 굉장히 쉬워서 베이비 인 옐로우 반반 유치원 버전 패러디가 생기기도 했고, 공식 게임이 아직 출시되기 전이지만 토일렛 시점이나 카메라맨, 스피커맨 시점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도 등장했죠. 또한 영상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싸워서 리타이어 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캐릭터들을 모아놓고 과연 어떤 캐릭터들이 강한지 토론하는 컨텐츠도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스키비디 토일렛 시리즈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